손자병법 10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장군이 너무 잘 대해주면 일을 시킬 수 없고, 사랑하기만 하면 명령을 내릴 수 없고, 혼란이 발생할 때 다스리기 힘들다. 비유하자면 교만한 자식이 되면 쓸모없는 군대가 된다. 장수가 부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지휘와 통솔이 어려운 지경이 되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부하를 너무 후대하고 존중하다 보면 자칫 이를 이용해 상관의 말을 듣지 않는 부하가 생기고, 수평적 관계라고 착각해 지휘 계통이 바로 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압적으로 이끄는 조직도 문제지만 너무 소통을 강조하거나 부하 사랑으로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가족 같은 조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철로의 레일 두 개는 가깝지만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리가 좁아지거나 벌어지면 열차가 전복됩니다. 난로도 적당한 거리에서는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겁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까이 갈 때는 이런 뜨거움과 따뜻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는 자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새들은 떼지어 날아다니거나 나무나 줄에 앉을 때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날 때 서로의 날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도 최적의 대인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숨겨진 차원에서 사람은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면 긴장과 위협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의 거리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중 밀접한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45cm 이내를 말합니다. 연인이나 가족처럼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나타나며 주로 신체적인 접촉과 감각 등의 소통수단이 되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 이 정도 거리에 들어오면 움츠러들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이므로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밀접한 거리이므로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할수록 싸울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되는 거리, 그것을 가리켜 서로의 존엄성을 위한 배타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이 많아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배타적인 공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의 지형편에서처럼 공적으로 병사를 사랑하거나 오늘날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할 때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연인 관계는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사이에도 이런 따뜻함과 뜨거움의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조절과 이성의 균형을 위해서죠.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가깝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뭔가에 관여하려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가족 혹은 절친한 친구의 경우 좋은 의도로 도움을 주고자 한 말이 자칫 정도가 지나치면 집착이나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관여해도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가 그러하고 부부끼리도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친해도 서로 간에 약간의 비밀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좀 모르는 상태로 비밀이 있다면 묻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말을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한 비밀을 지켜주는 마음이죠. 이를 두고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하는 비법은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때 뜨거움과 따뜻함의 거리감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라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냉정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훅 다가오는데? 라며 당혹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피지기입니다. 즉, 언제 내가 불행하고 언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기에 앞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나 민감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지점에서 화를 내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피가 아니라 지기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피지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대략 5가지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하라. 물고기가 되지 말고 강태공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강태공의 마음으로 먼저 낚싯줄을 들이우세요. 그래야 주도적으로 활기찬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대가 먼저 원해서 만나주게 되면 자신이 갑이라서 편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 경우 만남의 주체와 방향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만남의 장르를 정하라.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만남의 장르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50 이후는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장르를 지정하는 목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3. 1대1로 만나라. 단체 모임보다는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인맥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만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지만 50 이후에는 목적이 있는 회의 말고는 다자 미팅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4. 우정의 밀도를 높여라. 친구를 가리고 빼기만 하다 보면 자칫 그동안 있던 친구들조차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되 우정의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친구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좋은 친구를 더 자주 만나고 밀도를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5. 나이를 따지지 마라. 젊을 때는 비즈니스로 인한 인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50 이후에는 지피지기를 통해 가치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치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50 이후의 우정에는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존재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잘못 유지하다 보면 친밀했던 관계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나눴던 사적인 이야기가 악의적인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인간관계는 예측이 어렵기에 나의 불운이 누군가의 행운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어느 순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을 만큼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큰 상처와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의 주제인 사람을 불대하듯 하라라는 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며 특히 직장에서는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송목 저자의 책 50에 읽는 손자병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타인과 주고받는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감정의 균형은 배타적인 공간에서 나오므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따뜻하지만 뜨거워지지는 않도록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균형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50에 읽는 손자병법은 50을 위한 인생 병법서로 2500년 전의 전쟁 전략으로부터 50 이후에 필요한 핵심 인생 전략 39수를 뽑은 책입니다. 손자병법을 50이라는 변곡점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국가 간 충돌이 잦았던 춘추시대 말기, 손자는 상대를 관찰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며 상황을 정리해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당시는 자신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이 승리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인생의 다중 위험 구간에 진입한 50의 삶도 2500년 전 손자의 상황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자병법에 담긴 다각도의 통찰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50이라는 다중 위험 구간을 순조롭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 후반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